민원인의 민원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원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부의 황당한 비정상적인 엉터리 민원 진행 실태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언급하였듯이 저는 대학의 교수로부터 학대, 착취 등의 권익, 인권 침해를 당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엉터리 방식으로 민원을 진행하더니 이유도 설명도 없이 저의 민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위법 행위를 방관, 묵인, 방조하면서 은폐하고 보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부가 어떠한 엉터리 방식으로 민원을 진행하면서 가해자의 인권침해, 부패 행위를 묵인, 방조, 은폐하였는지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의 민원을 접수한 교육부는 민원을 진행하면서 진위규명에 필수적인 어떤 소통도 개입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을 진행하는 교육부가 진위를 가려 올바른 판정을 하려면 직접 개입하여 청구인, 피청구인과 소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어떤 소통도 개입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청구인인 저와 피청구인인 가해 교수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물론 청구인, 피청구인이 하는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진리를 가려 올바른 판정을 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인, 피청구인이 하는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청구인, 피청구인 서로가 서면이나 대화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게 하여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부가 진위 규명에 필요한 것을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문의하거나 요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도 교육부의 진위 규명에 필요한 것을 문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교육부, 청구인, 피청구인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과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서로의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원활한 민원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민원 진행상 문제도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진위를 가려 올바른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민원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인 본인에게 진위 규명에 필요한 어떤 질문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인 제가 제기하는 의문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인 저와 가해자인 피청구인 간에도 질문이나 답변을 통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민원 진행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피청구인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민원을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조치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민원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민원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인 가해 교수들은 제가 민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또한 다르거나 상반되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청구인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민원을 진행하는 동안 원활한 민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의도적으로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하더라도 사실이 아니고 이치에 맞지 않는 엉터리 답변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민원을 진행하면서 언급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이러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부인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상반되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근거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대질 면담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원활한 민원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행위를 알려주면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경고하거나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아무 이유도 설명도 없이 민원을 지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을 지연할 만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교육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만 하면 어려움 없이 신속히 해결될 문제인데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지연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민원을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제가 신청한 민원을 너무 오래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저의 민원은 거의 9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2020년 9월 1일까지 민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민원을 중단하여 민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9개월 동안 민원이 진행되었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9개월 동안 민원이 진행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진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의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교육부가 개입도 하지 않고 조치도 하지 않는데 진척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셋째, 교육부는 민원을 진행하는 동안 제가 제기하는 의문이나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처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민원을 진행하는 도중 장기간 답변이 오지 않아 전화와 메일로 답변을 요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하면 받지 않거나 메일을 보내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통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만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실제 이 문제로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제가 보낸 반박 답변을 한 달 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29일 피청구인인 가해 교수들의 답변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하여 교육부 민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는데 한 달이 넘는 2020년 8월 3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당시 제가 보낸 반박문 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반박문을 파일로 첨부하여 교육부 민원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이 억지 답변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원활한 민원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과 상황이 이러한데도 개입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민원 담당자에게 개입하여 조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문의하기 위해 2020년 8월 3일 교육부에 전화하였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교육부는 제가 답변서를 보낸 것을 모르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제가 보낸 답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문제로 교육부에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교육부는 제가 보낸 답변서를 계속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상황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교육부 민원 담당자가 제가 보낸 답변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저의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인사이동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제가 보낸 답변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당시 저는 답변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전화와 메일을 통해 담당자에게 민원 진행에 따른 고충과 문제점을 알려주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이동에 의해 변경된 담당자가 한 달이 넘도록 민원 신청인이 보낸 답변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인사개편 등의 이유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가 신청한 민원을 한 달 이상 확인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교육부의 명백한 업무상의 실수입니다. 황당한 것은 교육부가 이러한 실수를 하고도 저에게 어떤 사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언급한 이유로 저의 민원이 방치된 이후 제가 변경된 담당자에게 방치되어 있던 나의 답변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문의하였는데 담당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인에게 사과하고 빨리 처리해 주겠다는 말은 하지 못할 망정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교육부는 틀린 말이 아니라면서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사원에 고발하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교육부가 민원을 지연하였다는 근거 증거입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저의 민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셋째, 교육부는 본인의 민원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이유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중도에서 민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가장 어이없는 황당한 행동입니다. 민원인의 민원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원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교육부가 민원을 종결하지도 않고 중도에서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민원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교육부가 저와의 접촉을 아예 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원이 진행 중인데 교육부에서 어떤 연락도 없어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교육부 민원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메일 전화로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의도적으로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제가 민원 담당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번에서 4번의 전화를 하였지만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일도 보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당시 제가 보낸 메일 중 하나입니다. 읽어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의 교관에게도 연락을 바란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를 통한 접촉도 시도하였지만 불가능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저의 민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육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민원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방송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언급한 황당한 방식으로 민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교육부가 의도적 고의로 지금까지 언급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교육부가 어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데도 이유도 설명도 없이 언급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언급한 문제를 교육부에 여러 차례 알려주면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비정상적인 행위를 계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모르거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 고의로 언급한 비정상적인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 교육부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민원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증거 등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방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무엇 때문에 교육부에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교육부가 왜 이러한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